자 보자. 여기 보면 수직 운송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돼.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걸 엘리베이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고, 사실 보면은 되게 쉬울 거야. 자 바로 보면은, 자 사람들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수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도시가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시가 얼마나 넓게 확장되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도시가 위로 올라가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글쓴이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꺼냈어. 실제로 매일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전 세계 높은 빌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되게 많이 지금 쓰고 있다. 효율적인 수직 운송 수단은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인 수직 운송 수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발전을 하면 우리는 더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엘리베이터가 발전하면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겠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고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인 것 같아. 일리노이스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이 사람은 지난 20년간 엘리베이터 발전이 아마도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봐왔던 가장 큰 발전이라고 설명을 한다. 엘리베이터 발전이 진짜 큰 발전인 거다.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거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이를 거다. 이렇게 내용 사실 별거 없어. 바로 영어 볼게.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y,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도시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rarely는 사실상 no지, no나 not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리고 도치했어. 이렇게 도치를 했다는 거는 내신에서는 꼭 봐야 되는 거야. 꼭. 그래서 rarely do they consider이면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 결정적인 역할을. 뭐의 결정적인 역할? vertical transportation, 수직 운송수단이야. 수직 운송수단의 그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치하는 거 꼭 봐두고. vertical이라는 단어가 수직의라는 단어인데, 단어 하나만 더 적어볼게. 이게 수평의라는 단어거든. horizontal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글 자체가 수직 운송수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vertical이냐 horizontal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vertical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어휘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in fact, 사실 매일 이게 10억이거든. 그래서 70억이겠지. 그러니까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여행이, 좀 웃기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여행이 are taken, 이루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동사째, 이루어집니다. 키 큰 건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efficient, 효율적인 수직 운송수단은 혹은 운송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뭐하는? 키 큰 건물, 고층 건물이란 뜻인데, 키가 큰 고층 건물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고, 앤토니 우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야. 여기까지 가서 교수야. 이거는 그냥 뭐 일리노이즈 공과대학의 건축학부 교수,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이제 건축이라는 뜻이고, 프로페서 교수, 인스티튜트는 뭐 기관 정도인데, 여기 해석지를 보면은 공과대학이라고 해석하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자체를 공과대학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일리노이즈 공과대학의 건축학 교수, 이렇게 가는 거. 아무튼 저 앤토니라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거리가 멀지? 이러면은 수일치 문제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저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Advances in Elevators, 엘리베이터 발전은 지난 20년간,
지난 20년간 엘리베이터의 발전은 지난 20년간 엘리베이터 발전은 아마도 가장 큰 발전이었어. 어떤 발전이야? 우리가 봤던 큰 건물에서 우리가 봤던 가장 큰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거 지역 이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제다 타워. 이거는 이제 타워 이름이겠지. 그 엘리베이터는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는 건설 중인이라는 뜻이야. 건설 중이다라고 할 때 under라는 전치사를 써.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저 엘리베이터는 will reach. 도달할 겁니다. 어떤 높이에 도달할 거냐면은 레코드 오브 이제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는 지문이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25번 도표 그래프 문제인데 쭉 읽어보자 한번. The above graph, 위에 나오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Health spending as a share of GDP for selected OECD countries in 2008년에 선택되어진 OECD 국가들에서 그 국가들에 대한 GDP 쉐어라는 단어가 할당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점유율이라고 해석을 했네. 점유율. GDP 점유율로서 건강에 대한 소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글을 봐봐 보게. 위 그래프는 선택된 OECD 국가들의 2018년 건강 관련 지출을 GDP 점유로 보여줍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아. 자,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평가되었어. 수동이지. 평가되었어. 뭐라고 평가되었냐면 스펜드, 지출을 했다, 소모했다, 소비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의 GDP 중에서 8.8%를 어디에? 헬스케어에, 건강관리에. 평균적으로는 8.8%래. 그림 한번 볼래? 8.8% 맞는 것 같아? 그 진한 막대 그래프 보면 되겠지? 실제로 8.8% 맞는 것 같고, Among the given countries above. 자, 위에 나오는 주어진 국가, 제시된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가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16.9%라는, 한번 볼까? 맞지? 미국이 16.9%를 가지고 있었다. 자, followed by라는 게 해석이 자꾸 안 될 건데, 뭐뭐가 뒤따르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누가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스위tzerland가 따라오고 있대. 스위스야, 스위스. 스위스가 이제 12.2%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맞네.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프랑스는 지출했습니다. 11% 이상, GDP의 11%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자. 11.2%를 소비를 했지. while 뭐인 반면에 터키는 GDP에서의 5%보다 더 적게, 5% 미만. 터키는 4.2를 썼지. 맞네. 맞는 말이고. Belgium's health spending, 벨기에의 건강 지출은 뭐로써? GDP 할당량으로서 벨기에의 건강 지출은 놓여 있어. 어디에 놓여 있냐면 프랑스와 미국의 그것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내용만 빠르게 보면은 벨기에는 프랑스랑 영국 사이에 놓여 있네. 그치? 그다음에 여기서 that은 헤어스 스펜딩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 거. There was a 2% point difference. 2% 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어디에서? 영국과 그리스 사이에
건강관리에 지출되어진 GDP 할당량에 있어서 2%, 영국과 그리스 2% 차이, 영국과 그리스 2% 차이 맞지? 2% 차이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기억에는 원래 이게 3%로 제시가 됐었어. 얘가 틀렸다 하는 거 골라내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걸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맞게 고쳐서 2%라고 말을 바꿨어. 이러면 끝난 것 같고 26번 보자. 26번. 자, 리솝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리톱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아무튼 얘는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이냐면 that are often called, 보통 종종 불려. 뭐라고 불리냐면 살아있는 동물이다.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울 건데 on account of가 뭐뭐 때문에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돌 같은 겉모습. 돌 같은 겉모습 때문에. rock like, 그러니까 돌 같은 겉모습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on account of를 때문에라고 적었잖아.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because of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due to로 바꿔도 돼. 똑같은 말이야. due to, because of, on account of 이렇게 바꿔도 돼. 자, 그 다음에 they are native to the deserts of South Africa. 얘네들은 남아프리카 사막에 native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 외울 때 토종의 정도로 외우거든. 고유한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얘네들은 남아프리카 사막에 고유한다, 고유하다.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잖아. 그 해석을 봐봐. 원산지가 어디 어디다. 이거는 진짜 말을 자연스럽게 다듬은 거거든. 그래서 어디 어디 고유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 어디 어디에 대해서 네이티브인, 태생이 거기인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흔히 팔려. 어디에서? 가든 센터에서, nursery에서 팔립니다. nursery는 뭐 유치원, 유아원 이런 걸 nursery라고 얘기를. 잠깐만. 말을 다르게 했네. 이거를 식물원이라고 했고 nursery를 종묘원이라고 했네. 종묘원. 말이 좀 어렵다. 종묘원. 이렇게 팔립니다. 일단은 그치, 뭐 유치원이 나오기에는 너무 맥락이 이상하니까. 자, 이거만 한번 보자. 얘하고 얘가 병렬이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비동사 플러스 PP. PP도 사실은 분사, 형용사거든. 그래서 이 두 개가 병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계속 가보면 리톱스는 리톱스라고 읽어야 되나? 얘네들은 잘 자랍니다. 어디에서 잘 자라냐면 빽빽하고 모래투성이인 흙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거의 없는,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서, 엄청나게 뜨겁고 물이 별로 없는 모래투성이의 빽빽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됐고, 얘네들은 작은 식물이다. rarely, 아까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no나 not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지. 얘네들은 작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rarely getting more than an inch above the soil surface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은 rarely getting more than an inch above가 뭐뭐 위에 라는 뜻이야. 그래서 흙의, 토양의 표면 위로, 토양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짧게 자란다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츠를 이렇게 괄호 두 번 쳤잖아. 두 번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잎을 2개 가지고 있는, 그리고 토양 위로 1인치 이상 나오지 않는 작은 식물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the thick leaves, 그 두꺼운 잎은 resemble, 이게 닮다라는 뜻이거든. 닮다, 누구누구랑 닮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랑 닮았냐면은 cleft, 갈라진 틈이랑 닮았어. 동물의 발에 있는 갈라진 틈이랑 닮았습니다. 아니면은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grayish brown이면은 회갈색이겠네. 회색 갈색이니까 회갈색 돌과 닮았습니다. gathered together, 모여있는, 함께 모여있는 회갈색 돌 한 쌍하고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이 resemble이라는 단어가 뭐뭐와 닮다라고 하다 보니 with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with는 안 적어. resemble은 with 안 적어.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 The plants, 그 식물들은 have no true stem, 진짜 줄기가 없습니다. 줄기가 없고, much of the plant, 그 식물 중에서 대부분은 underground, 땅 밑에 있습니다.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들의 겉모습은 가진다.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 됐고,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보자. 27번, 28번은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29번으로 가보자.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 적자. 그냥 이렇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한글 봅시다. 다 적었어? 다 못 적었어? 간다. 자, 당신이 미소를 관찰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알아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짜 미소는 주로 입만, 얼굴 절반 아래쪽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가짜 미소를 보면 입만 웃고 있대. 눈은 관련이 없다. 눈은 안 웃는다. 거울을 볼 기회를 잡아서 당신의 얼굴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미소를 지어봐라. 이거 가짜겠지? 그러니까 가짜 미소를 한번 지어봐라.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판단해봐라.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일까? 아니란 얘기일까? 아니란 얘기겠지? 가짜 미소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보이냐, 안 행복해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인가? 진짜 미소는 눈가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주며 티가 덜 나게 눈썹과 눈꺼풀 사이 피부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살짝 내려오는 거래. 다시, 진짜 미소는 눈가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눈도 같이 웃을 거야. 티가 덜 나게, 약간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눈썹과 눈꺼풀 사이에 피부가 진정한 즐거움을 살짝 내려올 거든. 난 이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 어떤 그림인지. 눈썹과 눈꺼풀 사이의 피부가. 그림을 그리면 얼굴이 이렇게 있고, 뭐 눈이 이렇게 있고,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눈썹과 눈꺼풀 사이의 피부, 여기 말하는 것 같아. 여기가 살짝 내려온대. 근데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줄 거야 하면서 글이 끝났어. 쉽지?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자, there have been occasion. occasion이라는 단어는 경우 혹은 상황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는 관찰했어. 어떤 스마일을. 그리고 너는 느낄 수 있어. 그거 진짜가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장 명백한 방법은 뭐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스마일을, 자, sincere라는 단어가 진심 어리냐, 그래서 insincere, 진심 어리지 않은, 가짜의 라는 뜻일 거고, 여기서 원은 스마일, 그러니까 진짜 스마일, 가짜 스마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진짜 스마일을 가짜 스마일로부터 뭐 진짜 스마일과 가짜 스마일을 구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이게 주어겠지? 가장 명백한 방법은 자 뭐냐면, 가짜 웃음은 주로 영향을 준다는 거다. 어디에? 얼굴의 아랫부분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다. 주로 입만. 그래서 언론을 뭐 입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입만 영향을 준다는 거다.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눈은 실제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get involved,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Take the opportunity. 자, 뭐 해라.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뭐 할. 건물이란다.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봐. 그리고 만들어봐. 뭘? 스마일을 만들어봐. 뭐 해서? 얼굴의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이 부분은 굳이 말하면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얼굴의 아랫부분만을 사용하면서 뭐 스마일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When you do this, 네가 이것을 할 때, 자, 판단해봐라.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너의 얼굴이. 자, 의주동이네. 얼마나 행복하냐. 너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봐라. Is it genuine?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진짜 스마일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근육의 주름에, 네 눈가에 있는, 눈가 주변에 있는 주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덜 눈에 띄게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the skin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아이브로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눈썹이고, 리드라는 단어가 뚜껑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upper eyelid면은 눈 뚜껑이라고 안 하잖아. 눈꺼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위쪽 눈꺼풀, 눈썹과 위쪽 눈꺼풀 사이에 있는 피부는 내려가. 약간 진정한 즐거움으로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lower라는 단어가 내리다라는 뜻이거든. 내리다인데, 눈썹과 위쪽 눈꺼풀 사이에 있는 그 피부는 내리는 걸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피부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내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적었구나라는 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됐으면 마지막 문장. The genuine smile, 진짜 스마일은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스마일은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준대. 자, 이거는 우리 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좀 묶어보자. 여기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When you do this까지 묶어보자.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가짜 웃음에 대한 얘기야. 가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다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묶어보자. 얘네들은 진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이 글 전체가 이렇게 지문이 있다라고 할 때, 가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진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잘라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간접쓰기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 순서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장 삽입 내기가 되게 좋거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자, 여기. 자,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너가 이것을 할 때, 너가 이것을 할 때, 바로 앞에 문장이겠지?
거울을 볼 기회를 한번 가져봐. 그리고 스마일을 만들어봐. 얼굴의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이게 do this거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를 낸다면,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do this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문장 삽입 문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30번까지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네. 일단은 여기서 접읍시다.